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브라털털. 한 달 만에 여러분들 같이 또 인사드리는 이관수입니다. 예, 아주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니 한 달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막 쌀쌀해졌어요. 예. 저희 겨울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동안에 우리 또 7일병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고화도 고호. 네. 예, 사실은 여름에 냈어야 되는데 이게 나왔고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요즘에는 그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격투기나 그 웨이트 네. 쪽에서 제 노래를 듣고 많이들 지금 운동으로 듣고 너무 공감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약간 쌀쌀한 날씨를 지금 운동으로 우리가 또 한번 헬스장에서 아주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힘들 때 이렇게 의지가 되는 그렇습니다. 진짜 예. 밥에 덤벨이나 몇 번 깐짝깐짝하고 바이크나 타고 이게 아니라 예. 아니 되게 가슴이 와 닿았어요. 근데 아, 이게 말이죠. 네. 또 우리 브라더처럼 또 이제 이 외관적으로는 이 부잣집 아들 같지만 이 네. 시골에서 또 와서 자주 성가한 사람들한테도 공감 가는 노래인 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대로 안 할 거면 가라 이거예요. 집에 가. 이게 꼭 이게 노래 가사에도 아니지만 좋아하다. 운동한테 이게 함축한 게 아니라 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아니면 집에 가 하면서 집도 아니야 집구석. 네. 집구석으로 들어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직설적인 또 아니면 도식의 네. 것이긴데 약간 지대로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남자들이 네. 말이죠. 너무 갈수록 이제 제가 좀 그랬었습니다. 빈약해 또 너무 남들이. 팬시적이고 말이죠. 네. 여성스럽고 이렇게 여성스럽고 옷부터 이게 좀 그런 거에 대한 딱 달라붙는 피트로 막 아쉬움이 쫄바지 너무 입고. 큽니다. 예, 네. 취향 존중은 해주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예, 그래 노래 발표했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올해 이제 마지막 제가 준비하는 사이클 예. 시합 사이클 지난 그란폰도라고 전국에서 1,000명이 모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올해 한 해 열심히 탔기 때문에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술도 끊고 그걸 준비하고 지금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예상 목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실 주변에서는 몇 등 안에 들겠지 않냐 이런 막 지금 부담을 주는데 네. 사실 그런 거 없고요.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를 열심히 운동을 또 오래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형님이 1등을 해서 또 기사도 좀 나고 지금 인간 신화 나온 사람 이렇게. 중에 말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타서 해외에서 뛰는 사람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강정이라는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와. 예, 전혀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냥 예. 네. 그건 그렇고 보니까 얼굴도 좋아 오늘 보이십니다. 또 따끈따끈한 거 제가 이제 201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12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11월 딱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사회적인 이슈가 된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벌써 지금 시간. 13년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보는 찬에서 제가 또 점검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많아. 정권도 바뀌었고 빠방 터지고 있어 지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가장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그 대통령 후보 두 후보가 서로 이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국정원에서 무려 트위터에 5만여 글을 일방적으로 여당 친여당의 박근혜를 옹호하고 그럼. 문재인을 욕하는 글을 올려서 파장이 지금 일고 있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이건 팩트죠. 이거는 네, 명확한 사실이고 네. 검찰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마 일반 시민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방송 듣고 있는 팬들이 그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면 아마 당장 구속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고 이게 좀 근간을 드러내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거를 사실 알았든 몰랐든 결과가 이렇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라는 거죠. 이 선거를 불복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 정부에 있는 공직자들 또 특히나 공무원들 그리고 국정원 정부 기관이 한쪽 편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지원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럼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향후의 그런 국정원 개혁이나 문제점에 대한 잘못을 시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 이거를 지금 현재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혀 관계없다. 관계 없고. 관계없다. 예.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좀 일선에서 뛰어보니까 아니 있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네. 제가 모르지만 그럴 수가 있네 이런 게. 제가 구의원을 한번 출마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한번 나왔었는데 그렇죠. 어떤 선거를 나가든 간지 계획이 있고 다
각각 역할이 있고 분장이 돼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누가 역할하고 영업을 하고 또 그렇게 5만 건 가까이 댓글이 달리고 심리 전단 팀에서 선거운동을 뛸 정도면 적어도 원세훈 우리 전 국정원장께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고 명확히 더 따지자면 더 나아가서는 그 선거 캠프의 중요 요집 그리고 선거 후보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알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인하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앞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사실 뭐 알았다고 그래도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알았다고 지금 뭐 하겠습니까? 뭐 이거? 불복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저 하야하고 선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발되지 말자. 근데 왜 문재인은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할 수 없었을까 이거를 이야기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후보였다면은 예전에 뭐 유머방이나 뭐 뿜이나 이런 그래서 뭐 일베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뭐 댓글을 뭐 한 몇천 개 달았다. 근데 이건 약해. 2,000개 가지고는 이게 좀 말이 약해. 먹히지 않았던 거지. 근데 트위터 글이 그 10배에 달하는 5만 건, 6만 건이 나버리니까 이제 이건 확신이 있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여론에서 확실히 이제 여론에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 한번 자기의 존재감을 또 언급을 한 거고.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팩트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렇죠. 추측이 아니고 팩트인데 네. 그러면 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거를 뭐 그럼 그래도 알았다. 그럼 사과를 하면 사과로 끝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모르쇠로 가야 되는 지금 그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뭐 이거를 불복하고 뭐 번복하고 뭐 저 당선 무효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도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 국정원에서 그러한 그 댓글 작업을 하고 막 친여 성향으로 문재인을 욕을 했던 거는 그런 것들은 잘못되어 왔던 관행이 잘못되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혁의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어떤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필요한데 딱 잘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는 관계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야당에서는 더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이미. 지금 뭐 전면전인 상황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측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정원 개혁 촉구 결의대회도 하고 뭐 장애 그렇죠. 집회도 했지 않습니까? 오랜 근데 시간 동안. 결과가 없어요. 네. 지쳐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어떤 뭐 박수도 뭐 서로 그렇죠. 부딪혀야 뭐 네. 소리가 난다고 한쪽은 연락에 막 푸시하는데 한쪽에서는 뭐 댓글 안 하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마리가. 야 이게 뭐 이제 국민들 좀 알 만큼 알 텐데. 그렇죠. 뭐 현명하게 판단을 좀 해줘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끝까지 주요 화두로 또 될 것 같은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네. 뭐 그렇지 그게 않다고 하면 멋있어요 또. 그럼요. 네, 우리 또 이 국민성 자체가 잘못했어도 네. 잘못 인정한 사람들은 또 우리 한번 또 저기 해는 물은. 오히려 나는 인정하는 게 더 떳떳하고 아니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제가 구현을 하지만 저도 잘못한 게 있으면 시인합니다.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람이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잘못도 있는데 과감하게 그건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날 믿어줘라. 신뢰를 갖는 그렇죠. 정신이 돼야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문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나중에 같고. 또 뭐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또 내용을 또 전달 또 뭐 하도록 문제 하겠습니다. 참 오늘 다양한 이슈가 많네요. 엄청 많네. 때려잡으면 돼요 오늘은. 뭐가 됐든 뭐 그냥 그 한번 한번 풀어보시죠. 뭐 이번에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전직 대통령 재산 반납.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이게 진짜 이거 역사에 남을 주요 이슈죠.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우리가 이 쉽게 얘기해서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이 재산 환수. 뭐 나는 24만 원밖에 없어이다. 아니 근데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그 어떤 그 아들들이 네.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이 조사받고 네. 또 압박을 했죠. 구속까지도 막 하고. 하고 네. 지금 뭐 미술품들 날라가고 이런 걸 보면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여지까지 저걸 못 거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지까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뭐 과감하게 이 의지를 표했겠죠.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근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는 제가 볼 때는 의지의 차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과감하게 압박을 하고 검찰 측에서 어떤 구속 수사를 하고 뭐 죄어온 건 없었던 것 같아 그 동안에. 아, 그 정도까지는 압박 안 했다. 네, 그때는? 근데 시효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여론의 분위기가 이거는 꼭 우리가 환수해야 된다. 은닉된 재산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권 초반에 그러한 이 강한 모습을 통해서 여론을 본인이 장악하고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결단을 하신 거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여당 우리 국회의원 대통령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나 됩니다. 이런 게 좋아요. 이게 잘한 건 잘한 거야, 거고. 잘했어.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정치적인 잘했습니다. 부분이 분명히 예. 있잖아요. 왜냐면 새로 잡았고 이러니까 뭔가 보여주자. 아이 그렇죠. 근데 뭐 그중에 뭐 재수없게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거는. 잘한 거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당이라고 진짜- 무조건 발목 잡는 모습. 그러니까 나는 그건 옳지 않아요. 아니 왜 진작 저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딱 예. 보면서.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앞전에 그 전직 대통령 두 분,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런 과감하게 어떤 그 환수치를 하고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정이 또 많고. 그냥 봐줬나 우리가- 그럼 그땐? 봐줬다고 표현은 적절치 않고 자진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내키를 바랬던 거겠죠. 예. 좋게 해서는 낼 분들이 아니니까. 이거 좋게 기다렸는데 안 된 거지. 안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시간 다 가서 시효가 이제 넘어갈 뻔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전두환법 해가지고 이제 딱 거기다가 만든 이제 거 이 아닙니까? 특히 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알아서 그냥 아이고 자기 뭐 옆에서 그러니까 막 사돈이 막 아니 뭐 전두환이 막 아니 막 사돈이 100억 내주고 막 이렇게 옆에서 막 하니까 압박이 온 거지. 아니 전두환이 뭐 말이야 동생부터 해갖고 뭐 위아래 뭐 아들 뭐 자녀들 싹 잡아다가 그냥 족치니까 이거 보니까 뭐 재산들 엄청나더만요. 뭐 빌딩 막 몇 개씩 있고. 옆에서 노태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거 쪼른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거 뭐 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야. 자칫 뭐 얼마 되지는 않는 돈 아니죠 솔직히 그 어마어마한- 서민들로 치면 어마어마한 평생 돈입니다. 나도 뭐 사실 못 먹어. 뭐 그 언론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수천억, 노태우 대통령께서 뭐 100억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전두환 대통령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사실 서민들이 돈 100억 어떻게 만져보겠습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네, 거죠. 답이 안 나옵니다. 로또가 돼도 안 되는 일이고. 힘들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양반들이 이렇게 지금 냈는데 이거 냈다고 해서 이 빈털 털이 것이냐? 아직도 많겠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예. 네. 더 걷어야 돼요. 과감하게 걷어야 돼요. 예. 과감하게 걷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저는 사실 여러 가지를 뽑아줬었는데 네, 여기에서 어떤- 전 제일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 많은 부분이 저는 이 양극화 문제에 저는 사회 상당히 관심이 양극화.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 이거 정말 심각한 거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양극화인데 왜냐면 제가 살면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소위 말해서 좀 있는 분들 저 상류층 예. 분들이랑도 친분이 좀 많고 네. 또 우리 어려운 씨알들도 많다 보니까 예. 참 이 양극화가 정말 엄청나구나. 이게 보면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다들 열심히 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상류층에 있는 분들도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땐 못 잡아요 그 사람들.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이걸.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잡아요 이걸? 돈의 논리라는 거죠. 저도 이제 노무사 일을 하지만 저 인권 노무사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좀 PR을 하자면 근로자분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해고가 됐어. 임금 체불됐어. 제가 무료로 다 안내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 그러고 있는데 예. 듣고 보면은 참 있는 사람이 더한 거야. 맞아. 있는 사람이 더한 거야. 맞아. 아니 자기가 1,000만 원 벌면 조금 자기가 덜 벌더라도 있는 직원들 챙겨갖고 좀 더 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1,000만 원 벌면서 고생한 직원들 퇴직금을 띵겨 먹으려고 또 임금 좀 아껴버리려고 그거를 어떻게든 안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근로장려금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100원만 그거를 갖다 받으려고 지금 집도 있고 이런 양반이 그거를 주소를 딴 데로 해놔가지고 그거 얼마 전에 걸렸는데 이게 이번에 지금 그렇게 눈먼 돈 타가는 사람이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기사가 되더라고요, 났잖아요. 이게. 깜짝 놀랐어 좀 그거 보고. 타워 팰리스에서 예. 저 장려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타워 팰리스에서. 그게 타워 팰리스예요. 그거? 타워 팰리스야. 야,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모르겠어. 난 그런 분들은 제발 내년에 제가 또
선거 출마하는 도곡동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나 뽑지 마 진짜. 제발 좀. 난 그 사람은 난 표 안 받겠어. 아니 어떻게 양심의 털이 좀 얼마만큼 양심이 없으면은 타워팰리스 수십억짜리 살면서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지원금을 거. 받고 정말... 남이 푼돈 뺏어가는 그게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 양반들한테 풋돈인지 몰라도 그렇기 말이죠. 때문에 그런 분들의 비양심 때문에 정작 필요하는 곳에서 못 가잖아요. 그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 문제를 오늘 또 뽑아오셨는데 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문제지. 가불 횡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올해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가불의 횡포라는 그렇죠. 이 얘기가 참 키워드. 뭐 남양 유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했죠. 블랙야크의 그 강 회장님이 이제 또 항공사에서 신문지로 또 폭행도 했었고. 맞아. 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갑의 횡포. 와, 저도 그때 그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만은 피가 솟더만요 거꾸로. 야, 이거 뭐 나이도 더 어린 놈이 그냥 진짜 환장하겠더만 이거. 그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복지거든요. 이 전체 총 자산 그러니까 총액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을 확대해가지고 균등화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후퇴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복지를 우선순위에 두질 않고 있어요. 이번에 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강남구로 내려오는 복지 예산을 제가 봤는데 가내시죠. 근데 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또 줄었어요. 그 좋은 동네인데 거기.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뭐 장애인 저소득 어떤 뭐 이 지원금들 다문화 가정 지원금들이 예를 들어 있단 말입니다. 국비로 해갖고 지원하는 게. 근데 그게 각 지자체마다 내려가는 돈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선거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죠. 선거 때는 뭐 상당한 신경을 다 쓰겠다, 뭐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뭐 얼마 전에 연금 문제도 그렇잖아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같이 연계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공약했던 것도 포기해버리고 못 지키는 거예요. 노인분들 그 돈 주는 거 그것도 이제 좀 말이 바뀌고 계속 이래가지고. 문제입니다.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복지에 대한 그 확대, 복지 예산의 그런 비중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 더 두는 것과 두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예요. 이게 비정규직.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근로시간이 연간 근로시간이 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죽하면 그 세계의 그 지도 각각의 지도에 이제 이 단어로 키워드로 표현하는 재미있는 지도를 우리 웹 하는 우리 온라인 유저들이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여행, 관광 키워드가 관광.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재밌네. 근데 한국을 딱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워커홀릭이랍니다. 일 중독. 그냥 일도 아니고 일 중독, 워커홀릭.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그만큼 근로시간이 많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실제로 많죠. 실제로 많죠.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다니까요. 그 정도로 근로시간이 많고 비정규직이 많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벗어날 길이었는가? 일은 뒤지게 하고 아닌 말로 그러니까 수당이나 오버타임 시간의 수당 제대로 안 챙겨주거든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부가적인 그 수입은 누가 갖느냐? 나머지 양극화에서 제일 꼭지점에 있는 일부 경영자, 관리자, 꼭지점 참 중간 관리자 여기서 다 이득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연봉 1, 2억씩 받아가면서 정작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10만 원, 20만 원 아끼려고 퇴직금 아끼려고 그거를 또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걸 저는 많이 느끼냐면은 그 눈빛이 막 우리가 막 불타올라 가지고 어떻게 한번 열심히 해서 역전해보기 이런 게 아니라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귀양 집 못 사는데 그 돈으로 저기 어차피 못 사는데 취미생활이나 더 하자 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냥 산다는 집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향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막
예를 들어서 연휴나 이럴 때 네. 이 술을 먹다 보면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니 다들 힘든데서 어디 저렇게 놀러 가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돈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다른 부분을 다 큰 건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기 한번 그냥 있는 거 즐기자 이런 식으로 뭐 요즘에 삼포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삼포 세대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뭔가 아무튼 좀 이 결혼, 출산, 연애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결혼도 안 구조가 하잖아요.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다니까. 이 가장 큰 너무 많이 것 중에 들어, 하나가 이 결혼, 출산, 연애 중에 집값 어떻게 할 건데? 부동산 전세값이 사상 최대치로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집을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값이 뭐 수억씩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제 최초에 이제 근로를 시작하는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 평균 연봉이 약 3천만 원 내외 됩니다. 그러면은 한 푼 안 쓰고 그게 대학 대졸들이죠. 대졸 정규직 기준이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대졸 기준으로. 그래도 3천인데 3천. 비정규직은 그것도 안 되는데. 고졸 기준이나 비정규직은 약 2천 후반 정도 되겠죠. 2천 후반 정도. 2,400에서 2천 몇백 되겠죠. 근데 3천 기준으로 봅시다. 평균 통쳐갖고 죽으라고 한 푼 안 쓰고 10년 모아야 3억입니다. 근데 3억 딱 뭐 할 수 있느냐? 강남에서 치면은 전세로 전세하냐, 하나 전세. 들어가는 거고. 근데 10년. 아무것도 근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결혼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대출을 받고 예. 빚쟁이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빚이 뭐, 해가지고 사회에 들어오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제 결혼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겁이 나는 거야. 집에서 뭐 보태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몇 억을 만들어 갖고 가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네. 그 나이에 그런 지금 구의원에다가 지금 노무사 활동도 하고. 하면은 사실 네.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이 버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치보다는 더 사실- 버는 거죠, 사실. 사실 예. 잘 풀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근데도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할 부담이 정도면, 되죠. 예? 어떡하냐는 얘기지 도대체. 그러니까 나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참 이건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희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임대주택 중에 신혼 3년 차까지를 최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신혼 3년 차. 이 임대주택 저렴하게 그 전세로 공급을 하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시 지자체에서 아이고. 권장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라고 진짜. 일단 그렇게만 해줘도 예. 상당히 아무튼 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드 빚이라든지 네. 제가 또 보니까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살인 이런 게 가족끼리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극화가 네. 아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진짜 진짜 양극화를 느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셈이 나고 갖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 카드 막 긁고 안 되니까 막 그런 범죄 저질 이래가지고 막 따라가려고 그거를 맨날 점점 텔레비에 보이고 막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가 쌓이고 야, 회생하고 파산하고 결국에는 난리도 아니야. 점점 코너로 몰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 부분을 뽑아왔는데 이 하나만 얘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열이 오르고 있는데 아이고 노래 딱 듣고 들어가시죠. 이 열 오르는 분위기를 더 땡겨주게 제 1집에 있는 노래인데 블로리아. 오늘 같은 날 이게 씨알들의 아주 좋은- 파티죠, 진짜. 예, 붓다 베이비 우리 사이퍼 사운드의 그 붓다 베이비 크루랑 우리 씨알들 우리 씨알 동생들이랑 씨알 레코드랑 같이 했던 네. 노래입니다. 요거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블로리아. 블로리아. 예. 강하던 소심하던 버림받았던 학생 백수던 막노동 잡부던 BR, GR 시발점은 동기적 전국을 거쳐 세계가 꺼져 슬슬 실패
정체 일어선 오뚜기 겪은 인내는 성공을 위한 길 이것이 진짜 남자들의 술자리 여기서 꺾여 저기서 꼭 깨져도 단단히 뭉쳐 흩어지지 않는 굵은 심지 강한 불로 당경들을 거칠 강진같이 바람에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초심 그대로 외치와라 구름 앞에서 바람 앞에서 빛이 있지 않는 태양 우리 꿈은 넓고 넓은 다섯 대양 지난 빛을 그냥 깊은 뜻을 그냥 싸그리다 비켜라 내가 길을 간다 시야가 붙다 우리는 하나 네가 뭘 알아 꼬맹이 힙합 택시 밑줄 때려 어서 집에 가라 싸그리다 비켜라 내가 길을 간다 시야가 붙다 우리는 하나 네가 뭘 알아 꼬맹이 힙합 택시 밑줄 때려 어서 집에 가라 말시 잘 있으니 남자들의 파리 말시 잘 있으니 못난이들 파리 말시 잘 있으니 CR들의 파리 말시 잘 있으니 남자답게 CR답게 진짜 남자라면 스스로를 단단히 생긴 고비 앞에서 웃으면서 자신 누가 여자보다는 사랑의 의미 미술품고 확실히 길이 있다는 정지 다른 일을 줬지만 자기 것을 찾아가 늦었다고 봅시나 포기하려 하지만 자신의 능력 또한 의심조차 갖지마 진정 원한다면 언제가 파리 조상이라 상처는 경험이란 가슴에다 흔자 파도를 뚫고 나를 찾아 전진하는 선장 한 번뿐인 삶의 후회 따윈 없게 환하게 그냥처럼 빛날 수 있게 뜨거운 가슴으로 사내들이 뭉쳐 꺾이지 않는 의지에 발을 맞춰 소리쳐 무지불통 절실함이 느낀 언제나 하늘에 태양은 하나 CR의 대장 돈이 많잖아 CR이 인정한 남자 중에 남자 CR이 가르침을 무기로 삼자 말사 마우스 키보드 강자 말랑말랑 힙합 초짜 흑에 따라하는 싸그리 각자 대한민국 힙합의 판을 다시 짜 말시 잘 있으니 남자들의 파리 말시 잘 있으니 못난이들 파리 말시 잘 있으니 CR들의 파리 말시 잘 있으니 남자답게 CR답게 말시 잘 있으니 남자들의 파리 말시 잘 있으니 못난이들 파리 말시 잘 있으니 CR들의 파리 말시 잘 있으니 남자답게 CR답게 네, 블로리아 아주 경쾌한 곡이에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이 노래. 네. 재밌게 신나게 만들었던 이 몇 명이 같이 부른 거죠? 6명이죠. 여섯 우리 CR 명이서. 레코드 3명, 네. 붓담 AB 3명. 네. 그래서 재밌게 만든 곡인데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야 그럼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또 많이 우리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학교 폭력 아닙니까? 왕따. 이게 네.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왕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아, 이건 세대를 불문하고 없어지지 근데 않는 것 같아. 가만 제가 이렇게 네. 들여다보니까 행태가 좀 틀려. 우리 때도 네. 왕따는 있었는데 뭐랄까요? 그 친구가 정말로 싫고 정말 악질적으로 괴롭혔다기보다는 장난에 가까운 이런 게 많았어요. 솔직히 한 반에 네. 한두 명씩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한두 명씩 있었지 좀.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말 심각하더만 얘기 보니까 애들 같지 않고 거의 성인 범죄를 따라하는 듯한 아, 살인까지도 나고요. 뭐 어쩔 때 보니까. 심한 것 같아요. 성인보다 더 하는 것 같기도 해. 예. 그러니까 오죽해서 이 청소년일지라고 하더라도 형벌을 너무 가볍게 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너무 네. 심하니까.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사실 정부에서도 그 5가지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겠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학교 폭력 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 사회에서 이제 이런 왕따나 이런 문제들을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가해자가 없을 수가 없는 게 누구 하나가 왕따가 되는 분위기라면 나머지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오히려 힘을 합친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어느 붙죠. 정도 붙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그 우두머리급은 몇 명 없어요. 없고 그렇죠. 어떻게 중간에 보면 붙는 거야. 중간에서 그야말로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붙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도 네. 그랬고. 근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당하느니 붙었다. 그래서 붙는 경우 붙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붙는. 그래서 이게 보면 참 진짜 우리 때랑은 다르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학교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자살하잖아요. 자살하고. 자살 많이 하기 지금 안 나서 많이 해요. 요새는 또 성적인 네. 걸로 또 연결돼 가지고 뭐 이 촬영 같은 거. 맞아. 노출된 이거 그 영상 진짜 같은 거 나쁜 찍고. 거죠 그거. 아, 진짜 이거- 이게 뭐 성인 뺨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응? 뭐 집단적으로 한 수십 명 있는데 보는 앞에서 뭐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아주 뭐 가학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게 매체나 이런 갈수록 이 노출이 이 언론이나 매체가 갈수록 좀 자극적인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쉽게 인터넷이 우리가 접근이 용이하면서 해외 사이트나 어떤 다양한 이 영상물들을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가격해지고 좀 더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연예인들이 네. 예전에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예. 스타인데 자기 또래들이 막 스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주로 이렇게 보면은 막 나이도 비슷한데 막 인기를 얻고 이러니까 이 연예인을 지망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날라리다 뭐 이런 네. 예전에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늘면서 그게 이제 뭐 그렇게 가면 삐뚤어진 어떤 그 행동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냥 쉽게 보면 옛날에 보면 야 센터 깐다 뭐 이래가지고 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라 막 어떤 경우에는 이 매출까지도 시키더라고요. 또. 예. 자기 또래들끼리 매춘을 시켜서 또 야. 소득을 또 유흥비로 탕진하고. 그러니까 와. 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 이게 예. 근데 사실은 이 집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학교 문제긴 한데 이 집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 왜냐면 이게 요즘에 제가 무언가족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네. 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대화가 어. 없어. 대화가 없고 예. 사실 뭐 저도 할머니가 크다 보니까 할머니랑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모님이랑은 뭐 어릴 때 이혼해서 뭐 그게 없는데 네. 거기 보니까 어떤 집을 봤는데 예. 왕따로 인해서 이제 학교를 일찌감치 관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No. 근데 이 친구가 집에서 어떻게 되느냐? 왕이야. 집에서는 왕이야, 집에서는 또? 왕이야. 아.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부모님이 이 친구 눈치를 봐요. 나. 그리고 반대로 또 집안에서의 그 분위기 때문에 왕따가 된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집안에서의 이 화목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또 바쁘고. 네. 예,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음. 아빠는 어때?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돈 벌려고 밤에도 일해. 이게 사실 그러면 야간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리스펙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일만 한다 이거야 우리 아빠는. 안 워커홀릭이네. 일 중독이다 이거지. 그분은 뭐 일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만드는 게 대화가 많이 단절된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대화의 장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뭐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밤늦게 학원 갔다가 뭐 10시, 11시 오지 않습니까? 오는 부모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그렇죠. 없는 거야. 피곤해. 예. 또 애들도 피곤하고 자야지. 예. 부모도 피곤하고. 뭐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단란함, 화목함, 대화가 꽃피는 어떤 가정은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여기도 있다시피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비 증가. 사교육비가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더만요 이게. 그럼요. 이거를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사교육비가 최대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특히나 소위 말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 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사교육으로 이제 대두화된 거고. 사교육비만 이렇게 안 들어가도 굉장히 가게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심한 경우 수백씩 들어간다니까 한 명당. 진짜요? 이제 아는 형님 그저께 애가 둘인데 수백은 우리 좀 조카들 심한데? 둘인데 아니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학원비가.
근데 수백이 들어간대요. 근데 형 몇개 뭐가 보내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영어 유치원이 150만 원. 그렇게 비싸요? 피아노, 태권도가 한 30만 원씩. 그리고 이 악기, 이야, 바이올린 진짜 레슨이 50만 원.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뭐 몇 개 이렇게 하니까는 조합해서 보니까 한 아이당 한 300 가까이 들어가더라. 야. 근데 둘을 키우니까 600이 나가더라. 좀 있는 집 자식이야 그 형님이. 그 집이 좀 심하네. 있는 집 자식이라는데 300 벌기도 힘든데. 근데 300에, 이게 사실 이제 핵심 파락군이라고 하잖아요. 강남의 파락군 부모들은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게. 그 동네에서 심한 게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또. 또 한 번 여기서 양극화. 어릴 때부터 양극화 생기는 거고 그렇게 또 일찌감치 배우고 교육하고 선행학습을 했던 아이들이 또 좋은 대학을 또 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비율이.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법고시도 존치해야 된다니까요. 개초에서 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방금 말한 대로 비싼 교육 받아야 돼 당연히 좋은. 그럼. 뺑글뺑글 돌아오면 계속 도는 거야 이게.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아니 저도 비싼 교육 받았었으면 사법고시 봤을 거야. 좀 싼 교육 받아가지고 그보다 하나 낮은 저 노무사를 제가 했는데. 아이고. 비싼 교육을 받아서 잘 배워야지 이게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진짜 이 양극화 빙글빙글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이 영혼 회귀 계속 그래서 있는 놈 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참 문제예요, 문제. 현명한 네. 진짜 제가 볼 때 이 사교육 좀 어떻게 해가지고서 네. 좀 우리 때도 물론 뭐 과외를 하긴 해서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심하진 않았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말았지. 뭐 선행학습하고 막 부모들이 열을 내 가지고 뭐 밤 10시까지 막 교육시키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심해. 근데 뭐 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자기 공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원 다니기 바쁘다는 거야 이게. 저번에 보니까 초등학생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는데 초등학생도 초죽음 돼도 많이 요즘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아니야. 이게 뭐... 아니 근데 독일에서는 말이죠. 보니까 자전거 타기랑 수영이 필수고 이 우리나라에서 가리키는 이 정말 주입식 이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뭐 그리고 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제 뭐 2차 대전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나라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교육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독일이 후진국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요. 그런다고 해서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참 뭐 형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회 나와가지고 사실 뭐 영어 조금 하고 수학 뭐 구구단 정도만 외우면 나머지는 솔직히 사는데 지장 없거든. 맞아. 솔직히 뭐 사회 뭐 이 뭐 과학 뭐 지리 뭐 지리 뭐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 있으면 되지.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교육을 하면서도 기초적인 역사 이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없어요. 최근에 없어요,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역사를 뭐 부활을 해야 되네 마네 이러는데 그런 건 사실 기초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한국사 자체가 수능 과목에서 빠졌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최근에 하도 이슈가 되고 역사 왜곡이나 역사 공부 안 된다고 해서 기초인 것도 모르니까. 한국사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몇 년 있다가 넣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건가요? 들어가야 돼 우리가. 한국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제대로 개선이 된 거고. 여론에 의해서 또 뭐 하나 또 됐구만요. 우리가 잘못된 거는 진짜 아까도 언급했듯이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냥 인정하고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박 대통령 이 지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가 한 70%까지 7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추춤하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50% 이상의 지지도 유지하면서 국권이 좀 이게 지금 진정을 받고 정권 있습니다. 초기라 저런 겁니까? 아니면 역대보다 높은 겁니까 지금? 역대에 비해서도 꽤 높아요? 높은 편이에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 말이 많지가 않으세요. 수척공추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말이 많지가 않아. 할 말은 지키려고 해. 말을 꺼냈으면 지키려고 한다는 거지. 거기에 오는 어떤 신뢰감.
옷을 잘 입으셔요. 그리고. 아 그렇죠. 예, 이미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미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결혼을 안 했잖아요. 부양 가족이 없잖아요. 예? 또 여성 혼자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좀 비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깨끗하다. 그런 낚았다. 이미지를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반납, 어허, 뭐 그거를 강한 의지를 싹 하면서. 피력하면서 근데 여자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많은 또 지지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실 정권 초기에는 레임덕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야. 오바마 대통령도 뭐 초기에는 뭐 인기 굉장히 높았지. 말년에 조금씩 그렇죠, 뭐. 깎아먹은 거지.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의 이 지지도는 역대 최대치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제대로 평가가 또 이루어지는 거고, 지지도는 점점 거품은 또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군요. 지금 좀 거품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하, 어쨌든 거품이든 뭐든 일단 괜찮은 지지도라는. 그럼요. 좀 괜찮은 지지도고, 여기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또 국민들이 또 자칫 하나 잘못한 게 있으면은 확실히 심판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수많은 댓글, 네. 거기에 대한 걸 좀 한번. 인정해야 돼요. 예,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이제 뭐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한 얘기들, 우리 방사능 얘기 좀 할까요? 요새 사실 저는 이 회의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심각한 거예요. 일본에서 이게 지금 방사능 노출, 이 활어, 그리고 방사능 노출된 가리비, 우리 조개구이집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런 가리비 같은 건 다 일본산이래. 이런 게 말이죠. 이 네. 역사를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심각한데 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숨기는 경우도 있고 네. 과대 포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심하게요, 심하게. 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일본산 가리비나 아니 어떤 근데 활어 그거를 같은 거는 또 숨기지 않습니까? 또 원산지를. 원산지를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니까 숨겨. 이영돈의 PD, 이영돈 PD가 하는 방송 있잖아요. 내가 맛을 보겠습니다. 예. 이슈가 됐는데 그 방송이 가리비나 이런 거 방송에 났었어요. 근데 다 속인단 말이야. 일본산이면 다 국내산은 속여버리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방사능을 떠나가지고 최근에 네. 보니까 그 독도를 가지고 또 지금 막 동영상 만들고. 의도적으로 독도 빼고 대놓고 지도에서.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대놓고 들이대는데.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이 미국이 또 이쪽 편 들어주는 것 같아 또. 일본이 아베 정권 들어서면서 얘네가 우경화됐잖아 완전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김종필 총재가 했던 자민련 이 정권을 잡은 거야. 아주 보수적인. 예?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기는 지금 있죠. 최고조죠. 압승한 거 아닙니까? 압승. 과반 이상 그렇게 됐더만요. 당선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러면 지금 의기양양한 거야. 그럼 일본밖에 없다. 일본 국민 자체가 거기에 동조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런 정책에. 국민성 자체가 이제 지금의 분위기는 이 힘을 실어주는 거고, 아베 정권이 그만큼 보수화로 가고 우경화로 가고, 야스쿠니 신사, 소위 말해서 전쟁을 일으킨 집단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고, 일본이 최고이다. 그런 지금 경거망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경고 날려야 됩니다. 근데 네. 이쯤 되면 사실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던 일이 되는데 대놓고 편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전략적으로 그런 건지. 우리나라도 사실 더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네, 맞아요. 국가 대 국가의 비즈니스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얼마만큼 국력이 신장되냐에 따라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해외 나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냐, 메이드 인 재팬이 좋냐 하면 거기에 따른 로열티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일본에 대한 사실 GDP든 국내 총 생산이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아직까지는 일본이 좀 한 수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있잖아요. 일본보다 10년 뒤졌다 이런 얘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마 미국에서도 좀 동조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독도 지켜내는 것도 결국에는 국제심판 가면은 국력이 어디가 세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김장훈 씨 있지 않습니까, 가수? 대단하죠. 네, 그분이 이제 뉴스에 나가지고 이번에 동영상을 저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놓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웃더라고요, 이 양반이. 뭐라고요? 웃으시면서
퀄리티가 너무 낮다. 동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낮고 예술적인 게 너무 없다. 딴건 사람들 보지도 않는다. 쿨하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독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러시는데 어떻게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뭐 이러는데 말은 돌리는데 사실상 별로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아니 자비로 그 저 뉴욕타임즈에 올라오고 하여튼 한두 오는 푼도 거 아닌데. 자비로 한 거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아니 자비로 한 거야 다. 김장훈 가수 노래 인정해야 돼요. 본인이 그 월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자기 집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들을 또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박수 쳐줘야 됩니다. 우리. 박수 쳐줘야 제가 돼. 아주 오래전에 네. 예전에 그 팀 활동할 때 대학로에서 네. 공연 끝나고 이 회식을 하고 있는데 네. 옆 테이블이가 뒷 테이블에 있었어요. 네. 이 형님이. 근데 걸걸한 이 여기 걸쭉하게 이렇게 봤더니 근데 잘 몰랐어. 근데 예. 매니저 형이 김장훈이라고. 아. 그래서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그랬는데. 네. 우리 리스펙 할 거는 리스펙 해줘야 돼요. 남자더라고요. 네. 우리 예. 또 저는 칠해병한테 기대를 거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 칠해병이 CR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으로서 정말 욱뚝 자리에 쓰는 순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장하지 CR. 않을까. 야, 우리가 다 같이 또 CR들. 베풀고 같이 또 더불어 살고 좋은 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칠해병과 함께 저는 같이 갈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공약을 하지만 저도 함께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얼마든지 보태서 같이 또 더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오늘 훈훈하게 그래서 또 마무리 또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 오셨는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 중요한 얘기들을 좀 몇 가지 했고 그러나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네. 이렇게 눈을 뜨면 말이지 아침에 사실 뭐 어제랑 다를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죠.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항상 그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 때려치고 싶고 뭐냐 그런 생각도 가끔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깨끗하게 가야 됩니다. 그냥 사는 거 나가야 됩니다. 뭐 확실히 씩씩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사실 뭐 뉴스라는 게 좋은 뉴스 나옵니까? 거의 안 좋은 거지. 그러나 우리가 칭찬하네요, 우리가 또. 그럼 뭐 잘못됐네 이런 거 네. 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뭐 불금 이런 날 그냥 술 한잔 먹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겨내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아무튼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갖고 와가지고 예. 유익한 뭐 시간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시간 또 되시길 바라고요. 예. 남은 시간들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번 방송에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